주사위를 12번 던져서 1이 나올 횟수를 x라 할 때,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이항문포인데요. 이항문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잘 안 되는 학생도 좀 있어요. 주사위를 12번 던져서 1이 나온다? 그런 횟수가 x다. 그럼 그 횟수 x가 어떻게 되냐를 생각하는 거죠. 12번을 던지면 나올 횟수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럼 x가 0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럼 x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분포란 것은 무언가를 실행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전부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나올 확률과 나오지 않을 확률 두 개의 확률로만 딱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항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항분포. 자, 그럼 이게 12번 던져서 1이 나올 횟수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12번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이항분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 이건 이항분포다. 그 12번을 실시하는데 나올 확률이 얼마냐? 1이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평균이 얼마냐? 평균은 어차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6번 던지면 1이 한 번 정도 나올 것이다. 물론 2도 한 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12번 던지니까 2번 나오지 않겠어? 그게 바로 기대값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라 해서 2번 나올 정도가 평균이 되겠네. 분산은 얼마냐? 분산은 여기다가 안 나올 확률 6분의 5를 곱하죠. 그러면 약분해서 3분의 5나. 이는 정도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값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값의 경우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2에 900x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900을 빼내서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어떤 공식에 준해서 됐다는 게 아니고요. x제곱, x가 0, 1, 2, 3 바뀌면요. 그것을 제곱을 해서 다 900배를 한 거예요. 그 친구를 총 0번부터 12번까지 했으니까 13가지입니까? 그래서 그것의 평균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각 x제곱 점수의 제곱에 900배를 다 해서 평균을 낼 바에야 이 x제곱의 평균을 내고 그 평균에다 900을 곱하는 게 훨씬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900에다가 이 x제곱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분산은 이 x제곱에서 이 x제곱 전체를 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양을 시키면 이게 vx에다가 플러스 2x 전체의 제곱을 곱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900에다가 vx가 3분의 5요. 평균이 2니까 2를 제곱하면 4고 그래서 900을 곱하니까 약분해서 1500이 되겠네요. 요거는 3600이 되겠고요. 더하니까 5100원이 되겠구나. 이렇게들 이제 대원 계산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는 뭐냐면 을이 문제입니다. 을은 뭘 구하라고 했느냐 하면 2에 7의 x승을 구하랬어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는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지요. 지수로 되어 있고 해서. 이걸 설마 7의 2의 x승 이렇게 하진 않겠죠? 7의 x승을 딱 계산해서 평균을 내는 거고 x를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7의 x승 지수하는 것은 다르겠죠. 이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양분포는 이렇게 적어놓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공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분포는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양분포의 형태가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온다. 다가 12번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확률합은 1이다 이렇게. 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얼마나 하면 12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더라.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었다. 6분의 1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이 6분의 5다. 6분의 5가 12번 다 나오더라.
이렇게 확률이 진행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나온다 하면 12번 중에 한 번 나온다. 무엇이 6분의 1이. 그 다음에 6분의 5는 얼마 나오느냐? 6분의 5는 11번 나온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쭉 가서 마지막에 12번 다 나온다 하면 6분의 1이 12번 다 나오고 그 다음에 6분의 5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2의 900x제곱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확률 변수가요. 확률 변수가 900x제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계속 대입하면 이거는 0, 요거는 900, 요건 900 곱하기 4, 900 곱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바뀐 변수와 확률 이렇게 계속 곱해서 싹 더한 값이 바로 이 친구 값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 아까 이것처럼 900을 빼내고 이렇게 하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이게 뭐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이게 7의 x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7의 제로승, x의 0을 대입할 거니까 얘는 7의 1승, 7의 2승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7의 12승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7의 제로승하고 얘를 곱해서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해서 계속 곱해 가서 더하게 되면은 되겠구나 하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대표해서 여기 R번 던졌다. R번 나왔다. 그럼 이게 이제 변수가 확률 변수가 7의 R승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요럴 때의 확률이 얼마냐면 12번 중에서 R번 나오더라. 무엇이? 6분의 1이 R번 나오고 6분의 5가 12-R번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100원 됐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친구인데 내가 5,100원에 적어놓을게요. 5,100원이 됐어. 이제 노란색, 얘만 계산하면 돼.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냐? 2의 7의 x승은 얼마냐? 하면은 얘 두 개를 곱해서 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라. 시그마 r 이꼴 0부터 12까지 7의 r 곱하기 확률 12 커뮤니케이션 r에 6분의 1의 r승 6분의 5의 12-r승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자, 여기 7승, R승 똑같죠? 그러니까 시그마 R 이꼴 0부터 12까지 12 커뮤니케이션 R에 6분의 7의 R승이 될 것이고 6분의 5의 12-R승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A의 R승, B의 12-R승 해서 R이 0부터 변해가면 12 커뮤니케이션 제로 A의 제로승, B의 12승 더하기 12 커뮤니케이션 1, A의 1승, B의 11승 쫙 더해가라가 뭐였죠? 그게 바로 이항정리였죠. A 플러스 B의 12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요거 더해서 12승을 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6분의 7에다가 6분의 5를 더해서 12승을 하라는 얘기구나. 6분의 12는 얼마죠? 2네? 그래서 2의 12승을 얘기하는구나. 2의 10승이 1024다. 1024에다가 4를 곱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4, 0, 9, 6, 4096원을 얘기하는구나. 아까 5100원이 있고 지금은 4096원이니까 누가 더 유리하냐 하면은 이 친구가 값이 더 유리하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양문포를 쌤이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린 겁니다.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은 이제 이거 이항분포에 대해서 지금 이항분포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나왔습니다. 이항분포. 그럼 평균은 얼마입니까? 평균은 5분의 2와 n을 곱하면 되겠네.
분산은 얼만가? 분산은 5분의 2n 여기다가 안 나올 확률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25분의 6n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주인 조건을 이해합시다. 분산은 여기에 루트 2x 플러스라면 이름 필요 없죠. 편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 편차들이 의미는 각 점수와 평균의 차이인데 각 점수를 1을 올렸다. 그럼 평균도 똑같이 1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편차는 차이가 없을 거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각각 점수들을 루트 2배를 해서 하게 되니까 편차도, 즉 평균과 점수 차이도 루트 2배가 될 겁니다. 근데 제곱하기 분산이니까 결국 이걸 각각 하지 말고 분산을 2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2배의 Vx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값이 4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Vx는 얼마냐? 24가 되겠네. Vx가 24라는 얘기야. 이 값이 24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꼴 하면은 약분하면 4 곱하기 20하면 100 되겠네, 그지? 그래서 n은 100이 되었다. n이 100이 되니까 평균 EX는 얼마가 됐느냐 하면 여기다 5분의 1을 곱하란 얘기야. 그럼 약분하면 얼마 되니? 5, 2, 22 곱하니까 40 되겠네? 이렇게 n과 평균을 딱 구한 겁니다. 이제 이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점수를 2배에서 n을 빼자. 그래서 평균을 내자. 바보. 그냥 평균을 EX를 2배에서 n을 빼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뭘 말하냐? 2에 2x 빼기 n을 구하란 얘기는 2배의 EX 빼기 n을 구하란 얘기다. 그래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80 빼기 100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요런 건 실수 없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항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 2, 3번만 확실하게 딱 되면 이항분포는 다 이해했다고 쌤이 설명을 합니다. 이항분포 나왔으니까 뭐 평균구하고 분산구하고 하겠죠? 그건 뭐 다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평균은 얼마냐 하면 10p고 분산은 얼마냐 안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충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10번 실시해서 한 번도 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다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항상 세면 이게 나오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대입합니다. 아래다가 0대하고 1대하고 2대하고 10대하고 쭉 적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보면 P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P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P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쭉 가서 마지막에 10을 대하면 P가 확률이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까지 다 합친 값이 얼마냐? 9다. 그럴 때 P는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면 안 되고, 확률분포가 무엇이냐? 이쪽에서 볼까? 확률분포가 무엇이냐? 하면은, X가 있고 확률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10번 다 나온다. 이게 바로 이항분포거든요. 이게 이항분포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0보다 작다. 이러면 작거나 같다는 수는 0밖에 없죠. 요럴 확률이니까 요 밑에 확률을 말합니다. 요걸 내가 P0로 할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P0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뭘 말하냐?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개 있죠. 그럴 확률이니까 요 두 개 합쳐서 요 P1이라고 하겠습니다. P2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P0 플러스 P1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뭡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P0 플러스 P1 플러스 P2 이렇게 구하란 얘기네. 그래서 쭉 가서 얘는 뭐냐? 알겠다. P0, P1 쭉 가서 P10을 구하란 얘기네. 이걸 다 합친 게 구란 얘기네. 하면 이제 생각이 좀 편해지는 거죠. P0가 뭔지, P1이 뭔지, P2가 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여기서 왜냐하면 P0가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까지는 10개가 아니고 11개입니다. 11개 있다는 얘기죠. P1은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 줄어든 게 10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개의 P0와 10개의 P1과 9개의 P2와 가서 결국 2개의 P9와
한 개의, 하나밖에 없겠죠. P10이 있다는 얘기네. 이걸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을 치면 이해가 다 되는 거죠. 근데 P0가 뭐고, P1이 뭐고, P2가 뭔지는 다 안단 말이야. P0가 뭐냐? 12 컨벤션 제로에 나올 확률 P니까 P의 제로성, 안 나올 확률 1-P니까 1-P의 12성을 말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요거는 11 곱하기 P0는 12번 실시해서 한 번도 안 나온다. P가. 1-P만 다 나오더라. 10 곱하기 P1은 무엇이냐? 12번 중에 한 번 나오더라. P가. 그 다음에 1-P는 11번 나오더라. 이렇게 진행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냐? 2배. P9는 뭐냐? 죄송합니다. 이게 12번이 아니군요. 총 10번이군요. 계속 이게 왜 이게 내가 맨날 이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10번 중에. sorry. 10번이면 10번. 총 10번 시시하니까. 요거는 이제 구성되겠죠? 그래서 10번 중에 요 경우는 9번이 나온다는 거죠. P가 9번, 1-P가 1번. 마지막에 1 곱하기 10시 10 다 나온다. P가. 1-P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 이걸 계산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뒷부분은요, 다 합쳐야 되니까 이제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는데, 시그마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앞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걱정되는데, 일단 쌤이 이렇게 적어보죠. 자, 요 좌변의 값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 값이 9라 그랬으니까 9는 시그마 R 이꼴 0부터 이게 여기는 확률의 합을 말하는 거니까 10까지 해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R로 표현하면 10CR에 P의 R성 1-P의 10-R성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R이 0이 되면 얘를 말하고, R이 1이 되면 얘를 말할 겁니다. 마지막에 R이 10이 되면 얘를 말할 거예요. 관건은 앞에 붙어 있는 이 친구죠. R이 0일 때 11이 되고, R이 1일 때 10이 되고, R이 9일 때 2가 되고, R이 10일 때 1이 되려면 이 앞에 무엇을 곱해야 될까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을 대비해서 이게 11이 나야 되니까 11 빼기 R 하면 될 거라.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11 곱하기. 응? 여기다 1 대입하면 10 곱하기.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 식은 전개를 합니다. 그럼 11 시그마 R 이꼴 0부터 10까지 10CR에 P의 R성 1-P의 10-R성 빼기 R은 빼내면 안 돼요. 시그마 변수가 있으니까 시그마의 변수가 R이기 때문에 R 이꼴 0부터 10까지 R 곱하기 10CR에 P의 R성 1-P의 10-R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다 이해됐으니까 지울게요. 싹 지우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얘는 뭘 말합니까? 얘는 여기 0부터 대해서 쭉 가면 10C0, P0, 1-P 10성하는 이거죠? 1대밤 이거? 2대밤 이거? 모든 확률 합이야. 1이야, 1. 따라서 얘는 11만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R 곱하기 R 있으면 PR이죠. R과 PR을 곱해서 다 다른 얘기니까 XI, PI, 시그마 XI, PI가 평균이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말하는 이 값이 이제 9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 빼기 평균이 뭐였지? 10P였지? 그래서 11 빼기 10P가 9가 되니까. 그래서 P는 넘겨놓으니까 10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구나. 자, 이런 정도면 이제 이항분포에 대해서 딱 어느 정도 감이 왔다고 쌤은 감히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하고 이제 논술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하는데 가장 통계의 중심에 있는 이항분포를 중심으로 쌤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